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물건을 하나 구매하게 돼서,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나 개설하게 되면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했던 것들이 방송 시스템이 아직 열악하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것저것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있었지만, 현재 사용하는 장비는 아이폰 8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폰의 화질, 음질에 대해서는 꽤나 믿음직스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영상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S로그까지 먹이게 되면 영상 퀄리티도 꽤 나쁘지 않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으로는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마이크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음성 수음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거리감을 좀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음질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소니 제품이고요. ICD TX650이라고 해서 보이스 레코더라는 제품이에요. 보이스 레코더라고 하면 쉽게 확인했을 때 그냥 녹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사람의 말을 녹취를 딴다고 하죠. 그래서 녹취를 할 때 해당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폰의 음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점은 지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는 중간에도 밖에는 오토바이나 차가 지나가고 있고, 이런 각종 소음들이 제가 아무리 차폐를 한다고 해도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 시스템을 별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그냥 실시간 마이크를 모바일과 연결을 하고 이것저것 하기에는 비용적인 요소가 어마무시하게 들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실시간 방송이 고려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레코딩 위주로만 장비를 생각해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안이 이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간단하게 좀 개봉을 해보고 이야기를 천천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품을 꺼내보면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를 열어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게 될 제품은 이렇게 딱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제품 설명서라던가 품질 보증서 같은 것들은 좀 제외하고요. 우리 ICD TX650 그냥 보이스 레코더라고 할게요. 이 레코더 본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레코더를 소지할 때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이런 파우치 부분이 하나 제공이 됩니다. 소니 카메라도 그렇고 이런 보이스 레코더 부분도 그렇고, 이런 파우치 부분은 조금 더 이쁘게 디자인을 해도 좋을 텐데 항상 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찌되었든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5핀 USB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또는 기타 이제 모바일 관련 제품들을 사시게 되면 어찌됐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실 테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제품이죠. 본품이 될 겁니다. 상당히 슬림하게 생겼고요. 손에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녀석의 성능이 좀 강력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테크 유튜버로서 처음 시작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의 글들 또는 리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녀석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 하나는 그 프로듀서 DK라는 분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DK 분의 리뷰를 보고 나서 이 녀석을 사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슬림한 사이즈고요. 이쪽에는 지금 스피커 파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옛날 MP3들 많이 보셨으면 알 텐데, 아니면 또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MP3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이런 모바일리티 제품 같은 경우는 액정이 좀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측면에 이제 주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이스 레코딩을 하는 버튼이 될 텐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 녀석을 누르게 되면 바로 레코딩이 시작이 돼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뒤로 감기, 빨리 감기, 재생, 멈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나 알파벳을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 다시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자, 보게 되면
볼륨 키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고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 이제 펑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의를 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펑션을 위한 옵션 키, 뭐 백, 홈 키, 그리고 주로 인터페이스는 요 키를 통해서 주로 이동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뒤에는 백 클립이 있습니다. 옷에 또는 셔츠나 뭐 소매단에다가, 소매까지는 아니겠죠? 어찌됐든 셔츠나 주머니에 이제 꽂게 될 때 이렇게 클립을 통해서 꽂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 본품이 이제 앞으로도 그 셔츠에 앞으로 딱 튀어나오면 사실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꽂으실 때는 이렇게 반대로 꽂아서 눈에 봤을 땐 이 클립만 딱 보이게 해서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3.5파이 아마 헤드폰 또는 이어폰을 고려한 잭이 되어 있고요. 양옆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수음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있다 보니까 나름 스테레오 사운드 부분도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ASMR 정도의 마이크 성능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나름 채널 분리는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꽤나 슬림하고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를 보시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마이크로 5핀 USB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이 단자를 통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레코더를 충전을 하시고 또는 데이터를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경이 윈도우가 아니라 맥북 또는 맥 OS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고 그쪽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을 꼈을 때 인식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될 텐데 아무런 설정 없이 바로 인식이 됩니다. 아마 포맷 자체가 FAT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EX까지 갔을까?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맥에서 사용하시든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든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파워를 아래로 쭉 당겨주게 되면 전원이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충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5분 정도였나요? 충전하게 되면 대략 1시간 정도 레코딩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요 녀석의 경우에는 대략 16기가 정도의 내장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일단 안 돼요. 뭐 어찌되었든 그 정도의 용량이 되어 있고요. 레코딩이 16기가라고 하면 보이스 레코더 기준으로는 꽤 크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방송 같은 것들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레코딩을 하게 되면 물론 음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mp3 기준으로 대략 한 200메가, 300메가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16기가면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해도 거의 부족하지 않을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목적은 이런 간단한 리뷰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리뷰가 만만 길어도 저는 거의 30분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편집점까지 생각했을 때 아마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녹음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옆에를 그냥 누르시면요. 지금 전원이 켜져 있고요. 전원을 껐네요. 끈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하나, 둘 바로 레코딩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켜진 상태에서 레코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옵션이 셔츠에 꽂았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 옵션이고요. 뭐 강의를 사용할 때 또는 인터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모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레코더의 설정은 알아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녀석 앞에 보면 지금 사용 중일 때는 잘 표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LED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쪽이 빨간색으로 지금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중일 때는 이걸 통해서 인디케이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를 다시 눌러서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옵션을 눌러서 보게 되면 녹음 환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셔츠 주머니, 이 부분은 처음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글로 바꾼 거예요. 뭐 미팅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또는 음성 메모에서 자기가 이제 직접 녹음하실 때 또는 인터뷰, 뭐 사용자 녹음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를 누르면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내장 메모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고, 팟캐스트 부분도 있습니다. 팟캐스트가 제가 알고 있는 팟캐스트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하여튼 해당 기능이 좀 있고요. 아이고, 카메라를 쳐버렸네요. 자, 그리고 설정 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감도라던가 또는 스테레오 모드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되더라고요. 필터 같은 경우도 노이즈 컷을 해주거나 저음에 대해서 컷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제가 아직 건드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사용하면서 좀 더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더 매뉴얼을 좀 봐야겠죠. 참고로 전자기기를 사시게 되면 어떤 물건을 사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한 번 정도는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재생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요. 공용 설정을 하면 이제 LED 모드도 있고, 끄는 타이밍, 신호음, 제가 신호음은 꺼놨어요. 만약에 신호음을 안 하시게 되면 이 녹음할 때나 뭐 할 때 이제 소리가 좀 날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 출력에 대해서도 켜고 끌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언어, 날짜, 시간 표시, 수면 타이머 뭐 여러 가지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포맷도 되고요. 시스템 정보로 아마 해당 부분은 펌웨어 부분도 업데이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펌웨어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바로 구매한 다음에 지금 바로 하는 리뷰다 보니까 글쎄요, 해당 제품에 대해서 펌웨어 관련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좀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녹음 화면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모드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눌러서 레코딩을 하고, 레코딩이 다 끝나면 이렇게 다시 눌러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 레코더에서 파일을 빼서 사용하게 될 때 제가 주로 사용하게 될 부분은 오디오 트랙을 따로 따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해당 부분을 얼마나 깔끔하게 잡아주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정상적으로 테스트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번에 하면서 좀 테스팅 해볼 건데, 일단 이 녀석을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 옷에다가 가볍게 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레코딩 버튼을 누를 거고요. 자, 이제 동시에 레코딩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레코드를 하게 되면 제가 일단 두 가지 테스트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제 목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레코더 부분에서 수음이 꽤 깔끔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폰과의 음질 비교도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구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근데 뭐라도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재원을 읽는 부분을 가지고 수음을 할 테니까 한번 두 가지를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ICD-TX650의 재원입니다. 상당히 슬림하고 시크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6기가 정도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 스테레오 사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동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쉽게 녹음할 수 있도록 원터치 버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클립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더 편하게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3분 정도네요. 3분 정도를 충전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녹음 시간이나 배터리 시간에 대해서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리니어 PCM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될 때 최대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정도 쓰겠네요. 하루 정도? 24시간 15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 타임은 아쉽게도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MP3, 192kB/s로 사용하게 되면 178시간이라고 하네요. 상당한 시간이네요. 그리고 배터리 시간은 15시간. 그리고 MP3 48까지는 거의 안 쓰겠죠. 48로 쓰게 되면 715시간 정도. 그리고 배터리 타임은 15시간 정도로 레코딩이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주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스펙 테이블상 리니어라던가 아니면 MP3 정도로 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세팅은 MP3로 되어 있거든요. 리니어 PCM, 제가 음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젬병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지식을 좀 더 찾아보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리뷰글을 쓸 때 같이 참고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할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방송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성 파트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제품을 이제 리뷰하는 것들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을 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장비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전문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깔끔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리뷰 내용, 방금 이제 비교했던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편집을 마치고 나면 나머지 사운드는 요 레코더를 통해서 보이스를 입혀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비교가 쉬워지겠죠. 그런 부분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1인 미디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물론 제가 지금 이 녀석을 구매한 후에도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또는 제 친구랑 뭐 팟캐스트라던가 여러 가지 뭐 아이템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될 때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시스템들을 더 갖출 생각이거든요. 그때 또 이 녀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녀석에 대한 리뷰는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해당 제품의 성과는 다음에 또 나오는 리뷰들에 대해서 보실 때 이 녀석으로 다 레코딩이 될 거니까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오늘의 리뷰는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에 보실 때도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이나 이런 것들 가볍게 한 번 정도씩은 눌러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